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김부영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김 군수의 빈소가 마련됐습니까? 네, 저는 김부영 창녕군수의 빈소가 마련된 창녕군 공설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빈소는 검사의 지휘가 내려진 저녁 6시 반쯤 차려졌는데요. 김 군수의 지인들과 창녕 군민들이 조문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천연기 통영시장과 진병영 함양군수 등 단체장들과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도 일찌감치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부영 군수가 창녕읍 태천리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앞서 김 군수는 어제 오전 10시쯤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군수의 가족들은 오늘 오전 9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김 군수가 발견된 장소는 자택과 6km 정도 떨어진 장소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안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김 군수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의 기록을 토대로 사망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뜻에 따라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군수가 취임 6개월 만에 갑자기 숨지면서 창녕군 내부는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애초 오늘 오전 군청에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갑자기 불참하면서 부 군수가 회의를 대신 이끌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창원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참석으로 미리 휴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창녕군은 김 군수의 장례는 군민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창녕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의 극단적인 선택에 따라 법원은 김 군수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핵심 피고인이 숨지면서 앞으로 재판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부영 창녕군수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인 매수로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기 위해 지인을 가짜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사업가를 통해 후보에 출마한 지인 등 3명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숨진 당시 발견된 유서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는 상위 안전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내용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내용은 비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은 김 군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고인이 숨져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유무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선거인 매수 혐의와 관련해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전 도의원과 지역 언론사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4명은 김 군수와의 공모를 계속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의 극단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유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기소된 혐의 말고는 검찰이 추가로 김 군수를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창원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권 공략에 나선 것인데요. 경남 현안 해결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천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5명 가운데 김기현 의원을 뺀 4명이 참석해 경남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오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직후 첫 일정으로 경남을 찾았습니다. 사천에
반드시 한국형 나사를 만들겠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러 온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승리를 위해 영남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지만은 수도권 손과 팔다리가 싸운다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창원과 동행해서 검사 생활을 한 경험을 부각시켜 경남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지청장 여자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도 나오고 계시는데 아주 운이 많은. 조경태 의원은 지역민과 청년을 위한 역할을 내세우며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지역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꿈을 드리기 위해서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쥐게 될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은 100% 책임당원 투표 방식. 영남권은 국민의힘 80만 책임당원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전략 지역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최근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학교 앞 도로에서 난 사고라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지금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아이와 부딪힙니다. 아이는 이 사고로 발목 등을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곳이 학교 정문 앞 도로인데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다. 상식 밖의 얘기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는 과속 방지턱이 전부입니다. 이 초등학교의 정문 앞인데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조차 없고 과속 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 도로 기준으로 부과되고 제한 속도도 시속 30km가 아닌 50km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십 년 전 이 도로 양쪽에 임의로 정문과 후문을 만들어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학교 안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스쿨존 지정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도로가 일반 공영도로인 사실을 진주시가 확인한 건 지난해 2월. 이어 지난해 9월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짓는 정비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에서야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도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수업 내가예요. 학위 발표해야 되죠. 당장 애들 교육 활동하고 관계되는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한편 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고 상해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받아야 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다음은 KBS의 유튜브께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밀양 남부교회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밀양시 종합건설업협의회에서 5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함안군 KMI에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남 동부신협 직원들이 255만 2,400여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등록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을 판 혐의로 20대 외국인 여성을 구속하고 약품 공급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김해시 어방동의 한 아파트에서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 100여 종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중 가격보다 많게는 15% 비싼 값에 의약품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안군과 NH농협은행 경남본부, 함안의 열차 수출 강소기업인 성신 RST가 오늘 함안에서 상생금융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함안군은 방글라데시와 탄자니아 등의 열차를 수출하고 있는 지역 기업인 성신 RST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또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장기 금융 지원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남해군은 최근 해저 터널 공사 설계비로 국비 486억 원을 확보했고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9년 개통이 목표인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만들어지면 남해와 전남 여수의 이동 거리가 현재 1시간 30분에서 10분대로 줄어듭니다. 김해 씨가 최근 불법 논란이 제기된 김해 대동과 상동 파크 골프장을 원상 회복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해 씨는 대동은 보전지구, 상동은 취수장과 불과 3.3km 떨어져 파크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으로 낙동강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